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서울 서초동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당분간 집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근에서는 조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4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된 노트북의 행방과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지역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멧돼지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잇단 확진으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에 상륙한 가운데 수백만 명에게 긴급 피난 권고가 내려졌고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오늘도 서울 서초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와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집회를 최후 통첩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사실상 마지막 촛불 집회입니다. 근처에선 조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먼저 현장을 연결합니다. 유호윤 기자, 지금도 현장에 참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제9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가 시작한 지 이제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직 이곳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교대역, 남쪽으로는 서초중학교 부근까지 인파가 가득 차 있는데요.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 1km 안팎의 거리에 인파가 들어찼습니다. 오늘 집회 요구사항은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 언론개혁 크게 3가지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후 통첩문을 통해 검찰이 조국 장관을 상대로 부당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언론 역시 검찰과 손잡고 조 장관 일가에게 불리한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검찰과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가 열렸는데 오늘 집회가 사실상 마지막 집회라고요? 오늘 촛불 문화제 제목이 서초 대첩 최후 통첩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추가 집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요구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초동이나 광화문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더 크게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 다시 촛불 집회를 열 가능성은 남겨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처에서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죠. 충돌은 없었습니까? 낮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들은 이곳 서초동으로 장소를 옮겨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유연대는 서초경찰서에서,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은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며 즉각 파면한 뒤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또 조 장관을 비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측 집회 인원이 한때 서울중앙지검 부근으로 행진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경찰 통제 속에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호윤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오늘 4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과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열린 토요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8일 조사 뒤 나흘 만으로 4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앞선 조사와 같이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정 교수의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에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노트북의 행방을 추적해 왔습니다. 노트북을 되돌려줬다는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두 사람이 만난 여의도 호텔의 CCTV도 검증했습니다.
검찰은 이 노트북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증거뿐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자료도 담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정 교수는 현재 노트북을 돌려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최대한 신중히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정 교수의 영장까지 기각된다면 수사의 성패와 관계없이 무리한 수사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다만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변호사를 통해 윤 총장이 원주별장에 온 적도 없고 휴대전화나 명함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면담에서도 윤 총장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면서 만약 보고서에 기재됐다면 소통에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비록 멧돼지이긴 하지만 강원도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히려 멧돼지는 제멋대로 지역을 넘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연천군 하천변에서 포획된 멧돼지입니다. 비틀거리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강원도 철원에서도 멧돼지 폐사체 4마리 중 1마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모두 DMZ 철책과 멀지 않은 접경 지역입니다. 60km나 떨어진 두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동시에 확인됨에 따라 바이러스가 접경 지역에 서식하는 멧돼지에 이미 광범위하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멧돼지 역시 경기도 연천의 DMZ 내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접경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멧돼지 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찰과 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현상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활동성이 강한 만큼 급속도로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다른 매개체에 의한 간접 전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감염된 개체가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접경 지역 내 모든 멧돼지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포획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날이 쌀쌀해지면서 이제는 멧돼지들이 보란듯이 민가나 도심에까지 출몰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이 특별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임주영 기자입니다. 한강 다리 아래 자전거 도로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가양대교에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다리채로 멧돼지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처음에는 좀 난동을 피웠었어요. 오늘 새벽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 마당 안으로 멧돼지가 들어왔고 오늘 낮 충북 청주에서는 멧돼지가 도심 비엔날레 행사장 일대를 1시간 동안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10월은 멧돼지 출몰 신고가 가장 많은 달. 먹이 섭취와 짝짓기를 위해 멧돼지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으로 방역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지자체는 야생 멧돼지로부터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즉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에는 즉각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군부대와 지자체는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한 특별 소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극적 포획으로 개체수 조절에도 나섭니다. 지난 2일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지 열흘. 멧돼지 매개 전파를 막기 위한 안간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그럼 멧돼지들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 걸까요?
폐사체 발견이 추정치의 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야생동물 질병을 관리하는 인력이 겨우 13명뿐이기 때문입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와 강원 등 접경 지역에 서식하는 멧돼지는 11만 마리 정도.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비슷한 돼지열병이 기승을 부렸는데 7월 말까지 14,0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이 8월까지 접경 지역에서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는 34마리였습니다. 추정치의 0.2%만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돼지열병 사례로 볼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일반 돼지열병 멧돼지에서의 폐사 현황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도 전파되는 경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한두 달이 더 지나야.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인력 부족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야생 멧돼지와 야생 철새 등의 질병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15명. 이마저도 2명은 휴직 상태이고 이 중 수의사는 단 1명입니다. AI 그 부분만 이제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된 상태고요. ASF라든가 이런 부분 그 검사해야 할 영역은 굉장히 넓은데 비해서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훨씬 더 못 미치는 거죠. 유럽의 경우 사육돼지에 비해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비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국면에서 멧돼지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오늘 일본 열도에 상륙해 지금 도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강력한 세력으로 발달했는데 500만 명에게 긴급 피난 권고가 내려졌고 지금까지 사상자도 6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竜巻だよほら。うわ、本当だ。飛んでくるよ。竜巻何これ? 강풍이 핥히고 지나간 마을. 뒤집힌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가 숨졌고 주택 여러 채의 지붕이 날아가 어린이 3명 포함 5명이 다쳤습니다. ボワーっと音がした途端にもう一気にもう屋根持ってかれたって感じでもうバリバリってもうその後すぐ音がしたんでもうダメだなと思いました.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오늘 일본 시즈오카현에 상륙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하루 최대 강우량 800mm를 동반한 초강력 태풍입니다. 불어난 물에 잠긴 승용차와 주택들, 사납게 흘러내려가는 강과 하천은 범람 위험 수위를 넘나듭니다. 도심에서도 역류한 물이 마치 분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하루 항공과 철도, 선박 운항 등이 전면 마비된 상황. 평소 같으면 외국인 관광객들로 크게 붐볐을 도쿄 도심 시부야도 이렇게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500만 명에게 긴급 피난 권고가 내려졌고 うちの屋根がなくなったりすると帰っても泊まらないしね明日明るくなってから行こうかなと. 고립된 사람들에 대한 구조 작업도 잇따랐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상자만 60여 명. 일본 기상청은 최고 수준인 경계 레벨 5를 발령했습니다. 少しでも命が助かる可能性の高い行動を取ることが重要です. 설상가상 오후 6시 태풍 중심 지역인 지바현에선 규모 5.7의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이 무려 1,200여 명이 숨진 1958년 태풍 아이다급 피해를 경고한 상황. 일본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최대 고비를 맞게 될 거라며 가능한 모든 안전대책을 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오늘 남부지방에도 강풍이 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바람에 날린 철판이 전차선을 덮쳐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고 울산에서는 지역 축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찻길 바로 위를 지나는 교량에서 작업자들이 철판을 뜯어냅니다. 철판이 전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을 덮치는 사고가 나자 나머지 철판을 뜯어내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오전 부산에서는 강풍 탓에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어온 돌풍에 이 다리 위 철판이 떨어져 나갔고 바람에 날린 철판이 전차선을 건드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차선은 불꽃을 일며 끊어졌고 전력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사고 지점을 향하던 무궁화호가 갑자기 멈춰섰지만 다행히 다친 승객은 없었습니다. 전차선이 필요 없는 일반 여객 열차인 무궁화호의 운행은 1시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부산 부전역에서 일광역으로 가는 전동차 운행은 일부 구간이 저녁까지 중단됐습니다. 차 안 간다고 가라 하는데 내가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건 몰라서 오늘 사발 전화해보고 지금 앉아가 있잖아. 음식 문화 축제가 열린 울산에서도 일부 천막이 강풍에 뜯겨 행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천막에 처졌으니까요. 저렇게 바람이 못 지나가가지고 이 바람 치우니까 위로 더럽게 이제 못 야가.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동해안을 따라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초속 20-3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 낮 중부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앞에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모녀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에선 경찰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해 20명이 넘게 부상당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문예슬 기자입니다. 꼬리를 물고 선 차량들 뒤로 버스 한 대가 다가옵니다. 속도가 줄어들지 않더니 그대로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백미러를 이렇게 봤는데 고속버스가 속도를 안 줄이고 엄청 달려오더라고요. 속도 안 줄이면 부딪히겠다 싶었는데 그대로 갖다 박더라고요. 이 사고로 버스가 추돌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62살 손모 씨와 39살 김모 씨 모녀가 숨졌습니다. 앞자리에 타고 있던 아들과 아버지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탑승자 등 30여 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경부고속도로 신갈나들목에선 앞서가던 승용차를 경찰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서울 집회 현장을 지원하러 가던 의경 23명이 다치고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 속도를 줄였다는 승용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의 5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0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외벽의 실외기와 연통 배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다음 주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철도노조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72시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 지 이틀째입니다. 오늘 열차 운행률은 7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용객들은 열차 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72시간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오늘, 승객들은 평소처럼 열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승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수 업무 인력에 대체 인력까지 투입됐지만 열차편이 줄어들어 매진이 잇따랐습니다. 평소에 기차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오늘따라 매진이 되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입석으로 타고 가거든요. 오늘 오후 기준으로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소 주말의 74%에 머물렀습니다. 고속열차인 KTX의 경우를 보면 평소 운행 수준의 67%에 그쳤습니다. 10대 중 3대가 운행을 하지 못한 겁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운행률은 63%,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82%로 집계됐습니다. 화물 열차의 운행률은 2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운행이 중단된 열차의 예매 좌석 가운데 5천여 석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철도공사는 열차 이용 고객들이 반드시 열차 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 등 지난해 노사 합의안 준수와 안전 업무 종사자의 본사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다시 총파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사측은 임금 인상은 정부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안전 인력 충원은 정부 차원의 방침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한 민간 회사의 해외 자원 사업에 거액을 대출해줬다가 무려 2,500억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소유주가 이런 식으로 거액의 국고를 축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수출입은행 대출에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자원투자회사가 소유한 미국 셰일가스전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이 회사가 갖고 있던 미국의 세계 가스전 가치는 2015년 4억 9,100만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이 회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직접 대출에 1억 달러의 채무 보증을 해줬습니다. 우리 돈 2,7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돈 거의 다 떼일 처지입니다. 가스 가격 하락으로 매장량 가치가 3분의 1 아래로 줄면서 수은이 빌려준 돈보다 적어진 겁니다. 문제는 일부라도 회수할 기회마저 놓쳤다는 데 있습니다. 대출 이듬해 가스전 가치가 폭락했을 때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아야 했지만 수은은 오히려 연장해줬습니다. 심지어 현지 금융사들이 대출금을 회수해가자 1억 달러 채무 보증을 직접 대출로 바꿔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사업 성과를 해외에 헐값에 매각할 우려가 있다는 은행장의 말에 전원 찬성으로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수은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닌 사실상 개인 회사에 이 같은 대출을 해준 것도 이례적인데 은행장의 한마디에 연장까지 결정된 겁니다. 결국 대출 만기일인 지난달 30일 2,500여 원이 연체됐습니다. 이게 부실 심사라든지 특혜 의혹이 있다고 의심이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 그 손해는 국민 개개인이 다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막아야 된다. 수은은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을 계속해줬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 실소유주는 2011년에도 자원 투자 실패로 1,5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쳤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부분적 합의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국은 추가 관세 인상을 보류하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더 사기로 했습니다. 물론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일단은 휴전입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간의 협상을 끝낸 미중 고위급 대표단과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협상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Now we have a deal that I think ultimately is going to be just fantastic for China and fantastic for the United States.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국은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의 금융서비스 회사 진출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도 진전이 있었지만 기술 이전 문제와 함께 다음 단계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a lot of agreement, but we'll have some of that included in phase 2. 협상 시작 전부터 일정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 정국의 시리아 미군 철수 선언 이후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일정 성과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여서 갈등 봉합이 절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두 나라가 무역전쟁 휴전을 끌어내 부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가 쉽게 가능한 부분에서 일단 의견을 모아 확전을 피하고 최종 합의로 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 분야에서 이견이 여전해 최종 타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다음은 홍콩 소식입니다. 경찰의 성폭력 폭로와 10대 소녀의 석연찮은 죽음 등으로 홍콩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은 가두행진을 하며 경찰 해체를 요구했고 경찰청 앞에서는 백발의 은퇴자들이 연좌농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박진현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오늘 시위가 아주 격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별다른 충돌은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오늘은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삼가하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시위대 머리 위로 헬기는 떠올랐지만 체류탄도 그리고 경찰의 진압봉도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시위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홍콩 구룡반도의 침사추이 도로 5km를 관통하며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시민들은 기본 5대 요구 조건 가운데 특히 홍콩 경찰의 해체를 더 많이 외치면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The
evidence clearly show something was behind the death of the female students. 가두 시위로 도심은 마비됐지만 불만을 터뜨리는 운전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적개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네, 은퇴자들이 주축이 된 이른바 은발 시위대도 경찰의 독선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나와 있는 곳은 홍콩 경찰청 앞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은발의 시위대가 오늘 오후 2시부터 48시간 연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點解係48小時呢？因為咧警方拉咗人咧最長可以咧係呢個拘留嘅48小時。咁我哋正在48小時，亦都代表我哋與嗰個被拘捕者同行。 은발 시위대는 무자비한 경찰의 폭력에 젊은이들이 쓰러지는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신들은 홍콩의 마지막 전성기를 경험해봤지만 이를 전혀 모르는 젊은 세대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홍콩에서 박진현 기자였습니다. 터키의 쿠르드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지만 터키는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작전 개시 사흘 만에 터키군은 국경에서 10km 가까이 진격하며 쿠르드 마을 13곳을 점령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과 맞서 싸우던 반군들까지 쿠르드 지역 점령 작전에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نعلن تحرير قرية محربلي من يد العصابات قسد الانفصالية تكبير 쿠르드 민병대는 여성 대원들까지 총동원에 저항하고 있지만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쿠르드 구호단체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27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كعسكر مع عسكر تشتكس ليتنا أهلية بيفي وأف توبا هني هاتي البركتي إنسانة كيماجي بي بريندار بيه. 하지만 터키는 30여 킬로미터 폭의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Suriye rejiminin dahi kabul etmediği PYD, YPG'ye karşı evet attığımız bu adımı asla durdurmayacağız. 미국은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터키 정부 당국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재무부에 부여하는 행정명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f Turkey does something that they shouldn't be doing, we will put on sanctions the likes of which very few countries have ever seen before. 또 노르웨이에 이어 네덜란드가 무기 수출을 중단하는 등 유럽 국가들도 터키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한일 간 양자 협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지만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오지 않아 양측이 추가 협의를 갖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일 간 양자 협의에서 한국 측 수석 대표 정혜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시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오늘 부산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개관 이후 일본의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역사관을 둘러본 뒤 1분가량 짧은 소감을 말하면서 사죄드린다는 말을 3차례나 언급했습니다. 미국 국방당국이 북한 내 미군 유해 송환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북측과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사항으로 북한은 지난해 8월 미군 추정 유해를 상자 55개에 담아 송환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추가적인 송환 작업은 중단돼 왔습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6.25 전쟁과 세월호 참사 그리고 대통령 탄핵까지 우리 현대사의 극적인 장면들을 화폭에 담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념과 지역, 세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담은 작품들을 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반도를 참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6.25 전쟁.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포로로 잡힌 이들은 전쟁이 낳은 숱한 비극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화폭에 각인됩니다. 산 자는 끌려가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남과 북, 서구 열강의 이해관계가 남마처럼 얽혀든 6.25 전쟁. 전쟁통에 태어난 화가는 그때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가장 끔찍했던 학살의 기억까지도 가로 10m의 장대한 화폭에 묵묵히 새겼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더 늦기 전에 그런 제 기억들 또는 뉴스에서 본 그런 감정들을 그래도 좀 남기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2014년 처음 붓을 든 이후 4년 만에 완성한 세월호. 2016년 광화문을 뒤덮은 촛불의 물결과 이듬해 봄 대통령 탄핵까지. 분단 이후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 대립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이 한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갈등들도 전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연결돼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보는 게 이번 전시의 제 나름의 관점이죠. 화가가 특유의 짙은 색조와 굵은 선묘로 그려낸 우리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주말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개막전에서는 대한항공이 지난 시즌 우승팀 현대캐피탈을 꺾고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손기성 기자입니다. 따스한 가을 날씨 속에 배구 특별시 천안시가 다시 배구 팬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현대캐피탈과 왕좌 탈환을 노리는 대한항공의 개막전. 첫 세트부터 눈을 떼기 힘든 명승부에 관중석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곳 천안 유관순 체육관을 가득 메운 3,700여 명의 만원 관중들은 다시 배구와 호흡하고 배구와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이번 시즌 처음부터 저희가 이겨버리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거죠. 컵대회 우승팀 대한항공은 새 외국인 선수 비에나가 합류하면서 스피드 배구로 탈바꿈했습니다. 194cm의 비교적 단신인 비에나는 상대 블로킹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른 스파이크로 현대캐피탈을 괴롭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세트스코어 2대1로 추격당한 4세트에는 무려 10번의 랠리가 이어지는 숨막히는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두 팀 다 몸을 날리는 딕으로 관중석을 들었다 놨다 했고 결국 곽승석이 긴 랠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리바운드 플레이와 제 2단 연결은 진짜 확실히 이게 작년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무너질 때 확실히 많이 안 무너지고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기고. 역대 개막전 4번째 매진으로 시작한 이번 시즌 프로배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뜨거운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프로농구에서는 DB가 동부산성이란 별명답게 김종규와 윤호영 등 높이의 우위를 앞세워 SK를 제압했습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DB 김종규가 1쿼터 SK 안영준을 상대로 강렬한 블록을 선보입니다. 이번엔 윤호영이 좋은 패스로 온와쿠의 엘리웁을 돕습니다. 밀착 수비를 뚫는 김종규의 공격까지 DB는 골밑에서 SK를 완벽히 압도했습니다. 온와쿠는 오늘도 이른바 강백호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SK가 지역방으로 대항했을 때는 큰 키에도 슛이 정확한 윤호영이 3점 슛으로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SK는 4쿼터 초반 완벽한 속공 기회에서 안영준의 덩크가 실패해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김종규와 윤호영이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과 리바운드를 올린 DB는 SK를 꺾고 개막 3연승을 달렸습니다. 주성형한테는 제가 이제 많이 받아먹는 역할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종규랑 뛸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주는 역할 이제 입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오리온은 3점슛 5개를 넣은 허일영을 앞세워 모비스를 69대 62로 이겨 개막 3연패 뒤 첫 승을 거뒀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여자 프로골프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단독 선두로 도약했습니다. 17번 홀,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3라운드 첫 버디를 잡아냅니다. 이 샷으로 선두로 치고 나간 고진영은 한타를 줄이며 3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중간 합계 3언더파, 고진영은 공동 4위에서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버디 5개를 몰아친 김하늘은 지한솔 등과 고진영의 한타차로 추격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월드컵 2차 예선 평양 원정길에 오르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스리랑카전 대승 이후 꿀맛 같은 하루 휴식을 취한 대표팀. 오늘 파주에 다시 모인 대표팀은 북한 원정을 대비한 마무리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북한전이 인조잔디 경기장에서 열리는 탓에 대표팀은 훈련장에 많은 양의 물을 뿌려 공 스피드 변화에도 적응을 시도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례적으로 훈련장에서 추가 전술 미팅까지 진행했습니다. 선수들도 오로지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겠다며 평양 원정이라는 특수성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떤 특수성을 생각하기보다 일단 월드컵 예선의 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승점을 따오는 데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전 베스트 11의 대폭 변화를 예고한 상황. 약체 스리랑카전에 대량 득점을 위한 공격적인 카드를 꺼냈다면 이번 북한 원정은 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대표팀은 내일 경유지인 베이징으로 이동한 뒤 경기 전날인 월요일 결전지 평양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LA 다저스를 꺾고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한 워싱턴이 선발 투수 산체스의 역투로 먼저 1승을 따냈습니다. 산체스가 1회 첫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4회에 볼넷으로 퍼펙트 행진을 깨진 산체스는 위력적인 투구로 노히트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8회에는 안타성 타구를 1루수 짐머맨이 몸을 날려 잡으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2사 주자 없는 상황. 산체스는 대타 마르티네스에게 첫 안타를 내준 뒤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워싱턴은 교체 투입된 두리틀이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1승을 따냈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내일도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동해안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동해안과 남해안은 너울성 파도까지 일겠습니다.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로 내려가면서 다소 서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온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원주와 세종이 9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이 22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도 광주 23도, 대구 22도 등으로 역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7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밤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